그러면 저희 부족한 게 없네요, 올해. 네, 다 10개보단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맘때는 부정한 게 없어요. 아, 저 빨리 개막했으면 네. 좋겠어요. 좀 네. 증명하고 싶어.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님을. 개막하고 한번 보시죠. 그때도 이렇게 자신감 있는지. 컨셉이라니까. 곰들아 빨리 몰려와. 곰들이 몰려와야겠네. 네. 여러분, 구독 아직 안 하셨어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스톤 플레이에서 미인 아나운서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지금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여자분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워서 말 더 못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할까봐 걱정되는데, 잘 좀 진행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키스톤 플레이에서 두산 베어스의 서포터즈를 담당하게 된 아나운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스톤 플레이 원래 구독자였거든요. 원래요? 네. 거짓말 아니에요? 전 정말요. 구독자였는데 네. 조금 서운했던 게 네. 두산 베어스 영상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지분을 늘려보도록 조회수가 하겠습니다. 안 나와서 잘 안 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앞으로 제가 조회수가 네. 많이 나오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두산 팬분이 두산 베어스 영상이 없다고 그런 똑같은 의견을 주셔갖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예. 근데 또 때마침 참 해서. 잘 됐네요. 예, 그러니까요. 두산은 얼마나 좋아하세요? 제가 네. 지난 시즌에는 6시 30분 이후로는 약속을 안 잡았습니다. 그래요? 야구를 봐야 돼서 어. 약속을 잡을 거면 무조건 야구장에서만 잡기도 했고 거의 헬스장 가서도 응원가만 들으면서 운동을 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두산에 대한 애정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 러닝머신 할 때 네. 두산 경기 보고 네, 저 헬스장에 소리 지른 적도 있어요. 뭐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화냅니다. 화내고 욕도 많이 하고. 욕도 해요? 네. 욕을 어느 정도로 해요? 그냥 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아이 한번 해주세요. 친구들아 이 정도. 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주세요. 아이 거기서 병살을 그게 욕이에요? 필터링. 그러니까 병살 네. 이렇게 아. 아이 이렇게 되게 많이. 네. 얼마나 두산 찐팬인지를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두산이 네. 아쉬운 성적을 낸 이유가 개인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네. 저희는 제대로 된 선발 투수 로테이션이 진행이 안 됐다고 생각을 내공의 하거든요. 투수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이제 최생용 선수도 부상으로 인해서 좀 그렇죠. 나중에 합류하기도 했고 사실 우리의 최원준 선수가 또 많이 부진했어요. 네, 네. 21년 같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부진하는 것 같은데? 네, 최원준 선수는? 조금 네. 그래서 잠깐 오선발도- 반짝했다가 네, 네. 위태위태한 상황이 됐어요. 헬스에서도 네. 운동하면서도 응원가를 들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네. 양의지 선수의 응원가를 가장 좋아하는데 네. 여자 파트, 남자 파트가 있어요.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 하면 남자분들 양의지 이렇게 해주세요. 양이지만 하면 돼요. 네, 알아요. 저 알아요. 도와주실 네. 맞아? 네.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 양이지. 이거 맞아요. 근데 네. 두산의 안방마님 양의지 양이지. 안타를 날려줘요 홈런을 날려줘요 두산의 안방마님 양이지. 와. 네. 저는 잠실야구장 두산 경기를 가면은 네. 그러니까 두산한테 지면 그 응원가가 막 머리에 이렇게 남아갖고 응원가가 좋아서. 그게 있잖아요. 좀 그 중독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 잠실야구장에서 두산 경기할 때 끝내기 맞고 할 때 잠을 못 자요. 그 두산 응원가 남아갖고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세요? 마지막에 그 응원가가 뭐더라? 요새는 안 하는 응원가 같은데? 뭐죠? 노현태 씨가 했던 응원가였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찐팬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두산 베어스의 유입을 위해서 좀 애를 써볼게요. 김지원 아나운서에게 두산에 대한 질문을 뽑아보라고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PD님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요? 내공이 느껴진다고. 예. 저도 사전 준비를 했지만 사실 네. 제가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두산 베어스는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질의응답보다는 네. 티키타카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럼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저희가 이번에 조금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허경민 선수가 충격에 이적을 했고 네네. 김재호 선수도 은퇴를 하면서 내야에 네, 키스톤 콤비가 이제 주전을 누가 맡아줄지 네. 제일 궁금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네. 사실 이유찬 선수가 작년에 박준영 선수랑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봤었어요. 네. 근데 살짝 저한테는 2%의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타격 때문에 그렇잖아요. 타격도 그렇고 네. 수비에 있어서도 가끔씩 어깨가 약한 건지 이래서 얘기해도 되나요? 네. 살짝 약한 네.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아무래도 김재호 선수랑 허경민 선수가 워낙에 잘 해줬다 보니까 세대 교체를 그 친구들로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 저는 이번 1라 지명된 박준순 선수에게 네. 기대를 좀 걸고 있긴 해요. 이루수로 쓰일 가능성이 더 네, 많잖아요. 맞아요. 유격수보다는. 네. 네. 그래서 포텐이 있는 선수예요. 저는 박준순을 보면서 네. 김하성을 좀 떠올리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김하성 선수가 원래 그 야탁고등학교 고등학교 때는 2루를 봤어요. 2루요. 왜냐하면 1년 후배인 박효준 선수가 네. 워낙 그 두각을 나타냈거든요. 뭐 공수도 다 네. 거의 퍼펙트한 수준이라서 제가 사실 그 SK에서 이 선수 네. 데려오려고 사실 계약금 7억까지 제시했거든요. 많이 하셨네요. 네, 정말 좀 더 썼어야 되나 하고. 너무 네, 아쉬우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비하인드가 많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런데 김하성 선수가 박효준한테 밀려서 2루를 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라운드, 2차 3라운드까지 밀린 네. 거예요. 근데 박준순 선수도 네. 사실 이 선수가 유격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쵸. 그 배승수라고 지금 네. 하나에서 4라운드 지명받은 네, 배승수 들어봤습니다. 있잖아요. 그 선수가 유격수가 워낙 좋으니까 수비만 놓고 볼 때. 그래서 박준순이 2루를 본 건데 네. 이 선수 타격에 대해서는 네. 다들 인정하잖아요. 네, 그쵸. 이 고등학교 그 고교 야구에서는 10억 먹었다던데. 네, 저도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어깨도 좋고, 그쵸. 네, 어깨도 좋고, 푸트웍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는 그냥 받고 쓸만하다. 오. 네, 저는 제가 볼 때 부상만 네. 없으면. 근데 지금 2루에는 여동건, 예, 또 오명진, 네, 맞아요. 이 선수가 지금 경합을 벌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동건 선수도 2라운드 선수니까 맞아요. 포텐이 분명히 있는 선수지만 이 선수가 좀 체격은 좀 작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예, 좀 예, 작은 선수인데 저는 박준순을 바꿔 써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유격수가 사실 이유찬 아니면 박준영이잖아요. 맞아요. 사실 박준영의 포텐은 더 위거든요. 근데 삼진이 저는 약간 루킹 삼진이 너무 많아서 네. 성관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이 선수가 잔부상이 많잖아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선수가 원래 고등학교 때 경기고등학교 때 유격수가 탑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SK 때 이 선수를 지명하고 싶었는데 네. 앞에서 NC가 지명을 했었는데요. 이 선수가 갖고 있는 그 내야수로서의 네. 기량은 되게 좋아요, 원래. 근데 프로에 와서 NC에서 투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전 진짜요? 투수였잖아요. 이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이걸 모르세요? 네. 두산만 하시네. 아니요, 저 10개 구단 다 좋아하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이 선수가 거기서 좀 꼬였어요. 저 네. 스텝이. 처음부터 유격수를 했으면은 이 선수는 잘했을 것 같은 선수인데 어깨가 워낙 좋아갖고 경기고등학교 때 투수도 했었는데 네. 그 구속이 좀 뭐 150 가까이 나왔던 선수거든요. 박준영 선수가요? 네, 그랬어요. 되게 의외. 근데 네. 키는 안 크잖아요. 그쵸. 한 180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투수가 이제 좀 이제 적응에 실패하고 다시 이제 유격수로 간 거죠. 네. 부산에서 이제 이 선수가 이제 보상 선수로 그쵸. 간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박준영은 어떻게 풀었지? 저는 이게 사실 저는 박준영 선수를 네. 그 몇 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인가? 네. 그 당시에 그 NC가 우승하는 해. 네. 그때 이제 마무리 투수 데리고 오려고 막 그래서 트레이드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쵸. 그 시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다음 이제 결국 기아랑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박준영을 저희도 좀 컨택을 했거든요. 거기서 3대3까지도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박준영을 안 주더라고요. 박준영 근데 그만큼 이 선수는 근데 이 선수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20대 중후반에 이제 나이가 지금 중반. 97년생이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중후반이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28세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나이가 적지 않은데 이 선수가 원래 서울
경기고등학교 출신이니까 지금 두산에서 잘 적응하다가 작년에 좋은 모습 보이다가 또 부상으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박준영이가 네. 사실 주전 포텐이 있거든요. 맞죠. 아까 말씀하신 확실히. 것처럼 이유찬 선수는 좀 백업 같은 느낌? 아니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유찬 아니 그러니까 수비는만 놓고 보면 이유찬이에요. 그렇죠. 수비의 안정성은 분명히 있거든요. 날쌔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수비 괜찮고 주루 네, 좋고. 맞아요. 사실 작년에 외야도 잠깐 봤잖아요. 맞아요, 예, 외야 봤는데 이런 선수는 내야도 보고 외야도 보는 선수는 아무래도 조금 백업 롤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타격이 약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전 쓰기에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유격수는 수비니까 맞아요. 이유찬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이유찬을 우선적으로 쓰고 박준영 선수가 이제 돌아오는 그 상황에 따라서 네. 결국에는 이제 경합을 하다가 네. 작년처럼 유격수가 누가 주전일지 모를 것 같은 그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아요. 안재석 선수가 빨리 돌아와야겠네요. 지금 아직 군대에 있죠. 네, 아마 네. 다음 시즌 내년에 돌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포텐 안재석도 괜찮죠. 처음에 네. 신인 때 저는 안재석을 되게 높게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년 후배가 이재현이었잖아요. 네. 서울고등학교.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재현을 이제 보면서 야 안재석만큼 하겠다. 근데 지금 이재현이 안재석보다 더 잘하잖아요. 이재현 선수가 더 네. 탐나는 선수. 예, 탐나는 선수였어요. 네. 다른 구단들도 높게 봤거든요. 네. 현실적으로는 유격수는 안정해질 가능성도 많고. 정해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 네.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건 박준영이에요. 근데 현실은 여기. 이유찬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2루는 지금 어디에다 좀 몰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박준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근데 중요한 게요. 저는 올해 두산의 전력에서 네. 키스톤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변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유격수하고 유루수는 진짜 이 손발 맞추는 게 네. 그냥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해야 돼요. 근데 두 개가 다 빵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력의 불안정 요인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결국에는 하나라도 좀 밀어줘야 된다. 그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저는 솔직히 이제는 까봐야 아는 게 좀 네, 크잖아요. 네.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키스톤이 좀 올해 좀 불안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전 되게 재밌는 야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딱 박아놓고 키우는 그 재미도 보고. 그렇죠. 박준순 잘하면 네.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기대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불안정할 수 있더라도 좀 바꿔 썼으면 좋겠다. 저도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승엽 이유찬, 감독이 박준순. 어떻게 하는 스타일이죠? 이게 바꿔 쓰는 스타일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 쓰진 않으시고 네. 좀 이유찬 선수도 이제 작년에 유격을 좀 이제 안정적으로 보고 있다 싶었는데 갑자기 외야로 돌리고 네. 이런 게 조금 네.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러게요. 네. 스몰볼 스타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감독들이요, 지도자들이 이런 성향이 있어요. 본인이 야구했을 때하고 반대 성향. 감독일 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하면 빅볼 할 것 같잖아요. 그쵸. 스몰볼 하는 건데 그런 지도자가 많아요. 의외네. 네, 그러니까 연경엽 감독 같은 경우에 되게 스몰볼 같은 네. 느낌이지만 빅볼을 많이 추구했었고 네. 좀 LG에서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키움이 넥센일 때, 맞아요. 넥센 감독일 때 그리고 김효희 감독도 이분이 이제 그 스몰볼 야구예요. 되게 홈런 타자인데 네. 현역 때는 그런 스몰볼 야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승엽 감독이 팬 입장에서는 특히 두산은 좀 이렇게 선이 굵은 야구를 많이 하는 그쵸. 팀인데 조금 그게 좀 어색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네, 네. 같은데 네. 또 약간 사실 이 수비 포지션을 바꾼다는 게 선수 입장에서 많이 혼동이 오는 부분이 있을까요? 내야를 보다 그렇죠. 외야를 가면? 그러니까 네. 그런 선수는 주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전이면은 믿고 딱 거기에 그러니까 받고 수비를 받고 타격에 전념시켜야죠. 그쵸. 근데 이게 내야도 보고 외야도 보고 이건 진짜 뭐 그냥 게임에서나 나오는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 야구 게임 있잖아요. 마구마구 이런 거. 네, 그렇죠. 뭐 OTP 같은 뭐 그런 데서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 네. 싶은 거죠. 그럼 유찬 선수가 작년엔 좀 네. 본인도 혼동이 있었겠네요.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이번에 KBO 시장에서 또 엄청난 대형 트레이드가 하나 있었잖아요.
저희가 롯데에서 김민석 선수랑 네. 추재현 선수, 최우인 선수 받아오고 이제 민재 선수랑 철원 선수를 보내게 됐는데 아, 이게 대형 트레이드예요? 대형이었죠. 왜냐면은 보통 롯데 아니에요. 네. 왜냐면 김민석 선수가 네. 롯데자이언츠 23년 유니폼 판매량 1위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정도의 인지도가 있던 선수였고 정철원 선수도 저희 신인왕 네. 받았던 네. 대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득을 보는 건지 이게 윈윈인 건지 결과가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건 뭐 까봐야 아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좋거든요. 좋아요? 아, 어떤 네. 면에서요? 저는 일단 외야 자원이 좀 늘어났다는 거에 있어서도 좀 기분이 좋고 김민석 선수를 워낙에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타격 재능이요. 23년 타격 시즌에 재능은 있어요. 네, 이 100안타를 쳤잖아요. 네. 그것도 되게 인상 깊게 봤었고 저희도 어린 자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되게 괜찮은 트레이드지 않았나라는 아, 생각이 셋 중에서 듭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당연히 기대를 크게 하는 거겠죠? 근데 전 추재현 선수가 스캠 이번에 청백전 영상을 봤거든요. 네. 홈런을 쳐내는 걸 또 보니까 이 선수도 음. 포텐이 좀 있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포텐이 있는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가 원래 키움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로 이제 롯데로 가고 또 트레이드로 이렇게 두산에 갔는데 좀 짧은 기간에 트레이드 두 번을 이렇게 겪은 선수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은 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 팀 입장에서는 트레이드가 조금 두 번씩이나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김민석 선수는 외야수 쓰기 어렵습니다. 어깨가 소녀 어깨라고. 소녀 어깨도 그렇고 네.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사실 프로에서 쓰기 어려운 수준의 그러니까 수비 판단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홈이 잠실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떡해. 네. 그러니까 저는 지명 타자로 써야 되지 않을까. 지타로 쓰기엔 저희 쪽에도 이렇게 김재환 선수나 어, 양의지 그쵸. 선수가 양의지 김재환 선수가 87년생, 89년생이니까 이 선수들도 돌아가면서 지명 타자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포수는 김기현하고 이제 양의지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거고 자익수는 김재환하고 조수행하고 맞아요.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김민석의 자리는 어디냐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선수가 외야수로서 지금 수비로 들어갈 위치가 없어요. 그쵸. 우익수에 이제 그 케이브, 네. 거기 이제 외국인 타자, 그 다음에 이제 중견수의 정수빈, 네. 이제 좌익수만 남은 건데 거기에 이제 김재환, 조수행 이런 선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명 타자로 가야 되는데 수비력을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지명 타자도 이 선수들이 나눠서 해야 그치. 되니까 조금 자리 잡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경기 출전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롯데에서 내야수 불가 판정 받았을 때. 네. 내야수가 고등학교 때도 불가였어요. 네. 사실. 근데 타격 재능이 좋기 때문에 네. 그게 매력이라서 롯데가 사실 김민석 선수를 그러니까 전체 3번으로 네. 지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인데 또 수비가 사실 그렇게 나쁘면 그러면은 올해에 좀 딱 주전 자리를 맡겠다는 생각보단 앞으로를 좀 봐야겠네요. 민석 선수는. 그쵸. 앞으로도 근데 문제는 지명 타자 롤이니까 그쵸? 이게 좀 한계가 좀 있다는 거죠. 요새 144경기 체제가 되면서 고정 지명 타자를 쓰는 팀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게임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약간 이렇게 조금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김민석 같은 타격 포텐이 있는 선수를 과연 이제 이 선수가 크려면은 딱 지명 타자로 자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제 아쉽긴 개인적으로는 하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되게 마냥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또 아쉽기도 하네요. 잘. 네, 근데 추재현 선수도 포텐이 있는데 수비가 약간 조금 약하죠. 추재현 선수. 네, 그러니까 뭐 김민석 정도는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 선수 타격 재능이 있는 선수. 맞아요. 네, 근데 이 선수는 뭐 자익수로 쓸만한 선수예요. 추재현 선수. 네, 그 정도면. 근데 지금 김재환, 조수행이 있는데 네. 거기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는 뭐 봐야죠. 오히려 조수행 선수가 조금 위태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제 올해 끝나면 FA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감독 입장에서 조수행을 작년에 그렇게 잘했는데 네, 도로왕까지 했잖아요. 뭐 도로왕했죠. 네, 배제시키고 할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죠. 참 네. 근데 경쟁해야 되니까 이 선수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근데, 경쟁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팀의 어느 포지션이든 뭐 경쟁해야 되니까 뭐 그건 당연한 것 같고 네. 뭐 추재현도 좀 제가 볼 때는 외야 백업. 백업, 최우희는 말 그대로 원석 투수. 원석 투수. 그러니까 로또픽이라고 네. 할 수 있는 이 선수는 뭐 그냥 구위형이니까 근데 제구가 조금 불안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인데 뭐 그렇게 보고 데려왔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내준 선수도 정철원이나 뭐 전민재. 전민재 같은 경우에 네. 뭐 두산에서 뭐 크게 아깝지 않은 선수가 아닐까. 두산 입장에서 내줄 수 있는 카드다. 근데 좀 네. 서운하긴 해요. 트레이드나 FA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성적으로는 서로에게 좀 필요한 자원들을 바꿨다 생각을 하는데 정들어서 그렇죠. 그런 거죠. 서운해요. 네. 요새 팬들은 보니까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던데? 되게 냉정하던데? 보면. 냉정한데 네. 조금의 네. 그래도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민재 선수 이번에 롯데에서 하는 친선 경기 봤거든요. 네. 잘 하더라고요. 그 롯데에서 아무래도 뭐 멀티 백업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뭐 유격수도 보고 이루수도 보고 뭐 이렇게. 맞아요. 저희가 네. 유격 자원에 민재 선수도 있었잖아요. 네. 원래는 근데 뭐 지금 두산이 내야가 고만고만 선수가 많으니까 맞아요. 전민재를 트레이드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철원 같은 경우 최근 몇 년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그 음주 그 이슈 이후에 이런 거 말해도 돼요? 다 알려져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죠. 하얀새잖아요. 네. 하얀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산이 트레이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양쪽 팀에 어찌됐건 좋은 트레이드가 되길 네. 한번 소망해 보겠습니다. 두산이 더 잘 되길 바라실 거 아니에요. 미안해 민재야. 저희의 만년 유망주 있잖아요. 모든 팬들이 기대하고 있는 김대한 선수가 이번에 킹캉스쿨을 다녀왔어요. 네, 네, 네. 어떻게 이번에는 좀 터질까요? 이 선수가 어느덧 지금 입단 7년 차 됐어요. 네, 2000년생. 맞습니다. 네, 이제 처음에 입단할 때는 이 선수가 그 당시엔 서울 1차 지명 있었으니까 네. 서울 세 팀 중에서 두산이 1번 지명권을 갖고 있어갖고 이 선수를 우선으로 지명을 했던 케이스잖아요. 네. 오탄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투타에 네. 재능이 있는 선수. 근데 이 선수 그때 1차 지명, 그러니까 신인 지명 받고 그 잠실에서 시구했을 때 김태형 감독이 뭐 뿜었던 그 선수 아니에요? 맞아요. 물 맞히다가 뿜었던. 뭐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오죽했으면 뿜었을까 싶기도 하고. 긴장해서 그랬대요 그때. 예. 하여튼 뭐 6개월에 이제 킹캉스쿨 다녀와고 네 맞아요. 또 본인 말로 100% 타격폼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뭐 미지수죠. 이 타격폼을 바꾸는 건 그건 대단한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워낙 야구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거의 2판 4판으로 이제 본인 표현대로 100% 타격폼을 바꾼 거면 큰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김대한이 터지면 정말 이제 강정호는 신이죠. 네. 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네. 청백전을 봤는데 안타를 치더라고요. 안타 붙었어요? 네. 네. 하체도 쓰고 그러니까 네. 원래는 되게 타격할 때 보면은 상체에서만 타격이 가는 네, 그런 좀 느낌이 어설펐어요. 있었어요. 제가 봤을 네. 때도 이렇게 타격하는 게 좀 어설프다. 약간 선풍기처럼 네. 이렇게 매갈이 없이. 그래서 이게 몸은 큰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잡힌 느낌. 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영상을 보니까 멀티히트도 청백전에서 딱 치고 하체도 딱 써주고 하니까 이번에는 진짜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입단 5년 차가 된 강현구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오히려 더 궁금해요. 파워가 엄청.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선수가 네. 지금 호주 캠프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있는데 이 선수를 SK에서 3라운드 지명하려고 했던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드가 조용우, 네. 2라운드가 고명준, 고명준. 3라운드 이제 강윤구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들어갔는데 1, 2번이 다 예상대로 왔어요. 근데 3라운드에 조병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려와야지. 조병현을 찍었죠. 네. 네, 원래 강영구도 남고 조병현도 네. 남았거든요. 조병현은 2라운드에는 찍힐 것 같은 선수였는데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병현은 3라운드 찍으니까 뒤에서 두산이 3라운드로 강영구를 찍더라고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이 선수도 인천고등학교 나와서 네.
그러니까 SK 때 관심이 많았던 선수고 파워툴이잖아요. 엄청. 네, 그러니까 한번 이제는 뭐 기대해 볼 만한 나이대가 되지 않았나. 네. 난 영상 보는데 되게 눈이 가는 선수긴 했어요. 네. 타격 자체가 파워가 엄청 세가지고 아무래도 근데 베어스 TV 네. 보면은 이 선수 되게 유쾌하더라고요. 60준서라고 하세요? 60준서? 그 요즘에 연애 프로그램 중에 네. 솔로지옥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알아요. 거기 육준서라는 출연자가 나오는데 네. 그 베어스 TV에서 형구 선수가 육준서를 닮았다 라는 말이 나왔는데 괜찮겠죠 이 발언? 그래서 이제 60준서라고 별명이 붙었습니다. 근데 유쾌해요 되게.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맞아요. 재밌는 네, 선수. 네. 형구 선수 저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기아 타이거즈나 LG 트윈스나 더가웃 분위기를 보면 되게 서로 엄청 좀 들뜨고 시끌벅적했거든요. 그에 기아랑 어디요? LG 트윈스요. LG. 예. 저희는 좀 삼성도 그랬는데 좀 두산 베어스는 그에 비해 좀 가라앉은 분위기와 좀 홈런이 터져도 되게 싸한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의 떡이 더 커 보인 거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코치들이 네. 더그아웃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양의지 선수가 주장을 맡게 됐는데 이 분위기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양의지 선수가 지금 뭐 네.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더가웃 분위기가 이제 조용하다고 하면은 주전 야수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지쳐서. 예,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 많은 선수들이 막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네. 최근 성적이 두산이 조금 안 좋았잖아요. 물론 5위를 갔어도 사실 조금 좋은 예전의 두산답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영향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뭐 젊은 주장이면 모르죠. 근데 좀 늙은 주장이잖아요. 양의지 선수는. 그래도 꽤 유쾌하지 않나요? 양의지 선수? 근데 무게가 있는 선수잖아요. 귀엽잖아요. 아까 좀 무게감? 양바오. 그거 개치 아니에요? 근데 댓글로 남겨주세요. 양의지 네. 귀엽다 안 귀엽다. 다 귀엽다고 하죠. 그래요? 근데 지금 저는 주장 한 명이 팀 분위기를 바꾸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양의지 선수가 잔부상이 많았잖아요, 작년에. 맞습니다. 김기현 선수를 안 데려왔으면 어땠을 뻔했을까. 8위 했죠. 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주장으로서 역할보다도 포수 출전 기회가 더 많아야 될 거다. 그게 더가웃 분위기에 더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네. 거죠. 지명 타자 양의지하고 네. 포수 양의지는 더가웃 분위기에 영향을 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엄청나죠. 주장보다도. 네. 주장 양의지보다 포수 양의지가 더가웃 분위기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맞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작년에 이제 와일드카드전에서 무득점으로 업셋을 당했잖아요. 네. 그때 양의지 선수가 2경기 다 안 나왔어요. 네. 나왔다면 달라졌을까요? 그렇죠. 속상해. 양의지를 그 나이에 지금 이 나이대에서 네. 30대 후반인데 6년에 152억 원을 왜 줬겠어요. 차라리 네, 그렇죠. 근데 양의지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는 상대팀 입장에서 느낌이 달라요. 위압감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저희는 SK 때도 2018년에 이제 두산하고 한국 시리즈 해봤잖아요. 네. 양의지는 야 대단하다. 리더 이게 운영하는 게 급이 다른 선수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쉽다. 포수 양의지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많이 나와주세요, 양의지 선수. 네. 유튜브 많이 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것까지 보겠어요? 썸네일에 딱 써놔요. 양의지 필독. 의지 선수 25년에는 아프지 마시고 전 출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포수로 정말 중요한 경기에는 꼭 나와주셨으면 좋겠는 팬의 마음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드릴게요. MLB에서 엄청난 투수 2명을 영입했다고 떠들썩합니다. 콜 허비는 엄청난 네. 투수인데 잭로그는 껴주세요 좀. 껴주세요 같이. 네, 그런 걸 할게. 너무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좀 달라요. 급이. 알아요. 네. 아는데 네. 우리 로그가 서운해할 수도 있잖아요. 로그님이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우리 엄청난 투수 2분을 영입을 했는데 이 두 선수가 들어오면서 두산 베어스의 선발진 안정화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작년보다 못할 수가 있을까요? 없죠. 네, 그러니까. 작년보다 못할 네. 수는 없고 저는 콜 허비는 어떻게 한국에 왔을까?
이번에 이제 새로 신입 외국인 투수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제일 원탑인 것 같아요. 네, 이 선수 어떻게 데려왔을까 싶은 투수예요. 비하인드 보셨어요? 두산 베어스의 팬들의 응원 영상을 보고 오게 네. 되었대요. 아니 그거는 계약하고 나서 그 유니폼 입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래도 마음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준. 되게. 네. 사실은 두산 베어스가 가장 처음에 오버했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선수는 네. 과거 같으면은 KBO 리그에서 컨택할 만한 투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치. 지금 최근엔 KBO 리그에 외국인 선수들이 급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네,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찔러봤겠죠. 근데 의외로 이제 한국에 오겠다고 한 게 아닌가. MLB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선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해서 망가졌다고 들었거든요. 네, 트레이드 했잖아요. 작년에 네. 이제 미네소타로.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인데, 이제 한국에서 KBO 리그에서 뛰고 한 1년 뛰고 다시 메이저에서 화려하게 복귀하는 케이스들이 그쵸.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한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치. 근데 저는 이 선수가 작년에 메이저에서 네. 6승 6패 ERA 그러니까 5.11 이것도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게 111이닝을 던졌어요. 너무 필요한 선수네요, 그러니까, 진짜. 참 이런 선수도 오나? 왼손 투수로 구위도 좋고 그러니까요. 변화구도 뭐 괜찮고 디셉션도 좋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한국에 올 선수가 아닌데 왔다는 느낌? 너무 좋네요. 네, 저는 네. 이 선수는 뭐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 부상만 없으면은 그럼 부상 능력도 별로 없는 선수예요. 그럼 네. 두산 베어스가 그러면 당연히 4위보다 높게 올라가겠네요. 그건 나중에. 아이 정말 네. 단장님이 되게 냉철하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나 방송은 다 칭찬 위주로 하던데 저는 컨셉을 이렇게 잡고 있어서요. 다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 그럼 속마음은 다르실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요? 속마음은 조금 더 뭐, 따뜻하신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네. 이게 컨셉이에요. 네. 잭로그가 작년에 기아하고 LG에서 시즌 중간에 네. 데려오려고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는 한국을 오고 싶었지만 네. 팀에서 안 풀어준 경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아하고 LG가 컨택했을 때 이제 메이저 이제 컬업이 됐죠. 근데 또 뛰지는 못했어요. 이 선수가 스위퍼가 강점이고 9위형은 아니거든요. 150 가까이 던지는 피처는 아니고 맞아요. 140 중반을 던지는 왼손 피처인데 디셉션이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국내 자타자들이 공략하기 좀 어려운 유형이다. 제가 볼 때. 근데 문제는 공이 안 빠른데 직구 구사율이 높아요. 특이하네요. 네, 그러니까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타 허용이 많은데 양의지 선수가 네. 마스크 쓰면은 네. 막 이렇게 그렇게 리드하겠죠. 변화구 위주로 던져라. 네? 말 안 들으면 튼동처럼 커튼 뒤로.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저는 양의지의 효과가 이 선수는 있을 수 있다. 워낙 훌륭한 포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의지도 이 선수도 알 거고, 그쵸. 얘기를 들어봤을 거고. 그래서 양의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잭로그는. 그러면 저는 뭐 사실 실링이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네. 실링이 높은 선수는 아닌데 한번 뭐 무난하게 할 수 있는 평타 이상 칠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콜로빈 영입만 봐도 네. 요것만 놓고 봐도 두산이 이번 외국인 스카우트 성공했다고 봅니다. 네. 전 이걸로나마 네. 만족할게요. 네. 작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둘이 왼손 투수니까 콜로빈이 1선발, 곽빈이 2선발, 잭로그 3선발, 4선발 최승용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5선발은 그러면 지금 경쟁 중이잖아요. 네네네. 원픽이 혹시 최원준, 최준호, 김유성, 김민규 얘기하잖아요. 쟁쟁하네요. 선발, 5선발 뎁스는 제가 볼 때는 좋은 편이에요. 엄청 좋죠. 네, 엄청까지는 모르겠고 좋은 편이에요. 너무 두산에 대해서 좀 저희 팀이니까. 네, 오버밸류가 있는데. 네, 모든 팀들이 네. 자기 팀이 최고예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제가 SSC 있을 때 네. 2021년에 그 선발 줄부상했을 때 김민규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어 했거든요. 민규 선수. 이 선수가 되게 알짜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참, 그냥 보면 별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투수. 네. 네, 근데 이 중에서는 사실 김유성이 뜨면 최고죠. 아 근데 김유성 선수가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네. 논란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실력은 포텐이 되게 괜찮은 것 같다는 실력이 생각을 높아요. 많이 했어요. 네. 네. 지금 뭐 캠프에서도 뭐 평가가 잘하고 괜찮던데. 있어. 네. 뭐이 중에서는 뭐 김유성이 두각을 나타내면 최고 같죠.
하지만 저는 최준호 선수가 마음에 최준호도 듭니다. 괜찮습니다. 네. 너무 네. 그때도 부상만 아니었으면 되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5선발 네. 좀 고정이 됐었을 것 같거든요. 최준호는 사실 두산이 얼리픽한 케이스거든요. 원래 2라운드쯤에 찍힐 것 네. 같은 선수인데 두산이 이제 2라운드 가면 못 찍으니까 과감하게 조금 땡겨서 지명했어요. 네. 이제 두산다운 이제 그런 지명을 한 거죠. 이 선수 괜찮더라고요. 북이고 나왔는데 네. 북일고. 네. 북일고에 야구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대우 조건이 좋습니다. 북이고. 그럼 저희가 또 24년에는 어린 투수들의 혹사 논란, 좀 과부하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늙은 투수도 혹사한 거 아니에요? 어린 투수만 혹사했나요? 그 제가 김태균하고 이병헌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태균 65이닝 던졌고 이병헌이 65와 3분의 2이닝 던졌으니까 맞아. 어린 투수한테는 좀 많은 특히 김태균 같은 경우 네. 많은 이닝인데 올해는 선발 야구가 되면 그렇게 과부하가 안 걸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의 문제는 선발이 붕괴 수준이었잖아요. 없었죠. 네, 바뀐 그러니까 불펜 네. 데미지가 큰 건데 어느 감독들이나 다 선발 야구 하고 싶어 합니다. 그쵸. 네, 불펜 야구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승엽 감독도 뭐 고유지책이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뭐 당연히 선발이 잘 돌아가면 뭐 생각대로 네. 그러면 이제 불펜 관리 잘 할 거라고 봅니다. 전 좀 걱정인 거는 지난 시즌에 여파가 좀 있지 않을까. 태견 데미지. 선수, 네, 태견 그렇죠. 선수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린 나이에 이제 20세도 안 된 투수가 저렇게 많이 던지면 분명히 이제 조금 데미지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그거는 우려가 되죠. 그럼 이제 차기 FA 선수들이 또 있어요. 김재환 선수랑 조수행, 이영하 선수가 예, 남았는데 예. 이제 FA를 앞두면 보통 선수들이 성적에 변화가 생긴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올해 김재환 선수가 작년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FA가 과거에는 FA 로이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FA 로이드도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FA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있죠. 네, FA 때문에 야구를 더 잘하는 선수도 있고 야구가 폭망하는 선수가 있어요. 선수의 뭐 성향도 영향을 주고요. 이제 그 스트레스에 대한 그치. 그 상황, 이 압박감에 대한 그리고 몸 상태 뭐 이런 것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 이 세 선수를 놓고 봤을 때는 네. 근데 두산 구단이다. 그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저는 이 중에서 김재환 선수는 꼭 잡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긴 해요. 원클럽맨이잖아요. 네. 뭔가 은퇴도 두산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이영하, 조수행 다 원클럽맨이죠. 나이가 재환 선수가 좀 있어서 어. 갑자기 슬퍼지네.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허경민 이적했을 때 되게 슬프셨겠네. 저 그때 여행 가 있었거든요. 네. 아침에 저희 엄마가 야 허경민이 KT 갔대 이러길래 거짓말 치지 말라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유니폼 입은 사진을 저한테 딱 보내서 이제 할 말을 좀 잃었었죠. 그렇구나. 저는 허경민 선수가 단상에서 여기 남겠다 인터뷰했을 때 직관 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믿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 많이 먹던데. KT 가서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인가요? 저희 할 때 빼고. 그러면 이 세 명 중에 우선순위가 김재환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희망 말고 이영하죠. 구단이라고 하면. 이영하요. 그렇죠, 이영하예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세 명 중에서는 이영하거든요. 나머지는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이영하는 잡을 거예요. 구단 입장에서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발 전환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영하 선수는. 선발 자리가 없는데? 내년이나 아니면 다른. 근데 올해 연차에? F인데 지금 사실 이 선수 선발로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2018년, 19년 이때 뭐 17승까지도 하고. 엄청난. 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하향세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 선수는 선발에 뛰어야 되는데 불펜 뛰기는 아깝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근데 뭐 이승엽 감독은 계속 부임하고는 불펜을 쓰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불펜이죠. 네. 저는 올해도 불펜에서는 작년 이상을 할 것 같아요. 이 그쵸. 선수는. 나오면 그러니까 이영하가 있어서 김광률하고 이제 정철원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김재환은 이제 FA 계약 1, 2년 차에 부전했다가 킹강스쿨 갔다 와서 3년 차에서는 이제 반등을 했잖아요. 그쵸. 네, 올해 또 갔죠 킹강스쿨. 또 갔다 왔어요. 네, 근데 올해 어떨지 근데 이 선수 88년생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조금
학교를 조금 1년 늦게 간 8, 9년생하고 오, 동기인데 네. 전성기 때 기량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는 이 나이는. 그쵸. 전성기 네. 때는 엄청났죠. 네, 근데 그래도 작년 정도 해주면 베스트 아닌가. 저는 딱 홈런 한 개만 더 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작년 정도만 하면 돼요. 작년에 멱씩 맞으면 안 됩니다. 29개의 홈런을 네, 쳤어요. 네, 30개. 이왕이면 30개. 네. 30은 안 될 거 아니에요. 도루를 어떻게 해요. 30? 이루타도 못 치시는 분이 죄송해요. 네. 재현 선수 사랑해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조수영은 작년에 커리어하이였잖아요. 그쵸. 60도로 도루왕하고 타격은 근데 통산 이제 그 타율이 이제 2할 오픈 7리, 출루율 3할 2푼 4리에 뭐 그러니까 장타율이 3할 6리면 이거는 거의 2루타 이상도 잘 못 치는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조수영 선수는 그래도 번트로 2루타를 칩니다. 번트 2루타. 번트 2루타? 그거 어떻게 쳐요? 번트를 딱 든 다음에 2루까지 달립니다. 번트를 아니, 기가 막히게 잘 그렇죠. 돼요. 이 선수는 네. 진짜 주력은 네. 정말 최고예요, 정말.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그렇죠. 웬만하면 근데 이 선수한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렇게 세 명이 나오면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구단 입장에서는. 이세 선수를 노리는 구단이 있을까요? 이영하는 이제 가능성이 있고요. 많이 노리겠죠. 예, 이 선수는 뭐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투수로. 근데 김재환은 몸값 때문에 비싸. 아무래도 그다음에 조수행은 근데 이 선수가 수비가 또 약하잖아요. 발은 빠른데 타격이 약하고 수비도 좀 좋은 편은 아니죠. 괜찮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아니 그 나쁘지 않은 수준. 근데 보통 그쵸. 보통 수준. 평균 수준인데 예, 아무래도 빠르니까. 그러니까 정수빈처럼 그렇게 수비를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 볼 것 같아요. 타구단들이. 아쉽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수비력이 좋았으면 좋으면 센터를 볼 수 있으면 하나 같은데 할 만하잖아요. 네, 그쵸. 하나. 근데 이 선수가 센터를 볼 수 있는 수비는 아니잖아요. 코너를 보는데 장타툴이 없으면은 코너 외야수는 그렇게 매력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요.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두산 팬들이 김재원 선수, 조수행 선수 유니폼 올해 사도 되겠죠? 안 조수영하고 가겠죠? 김재환? 네. 이영하로 사세요. 이영하 선수는 위험하다면서요. 아니 이영하로 적극적으로 잡겠죠. 못 믿겠으니까. 다 솔직히 FA는 그냥 불신의 그렇죠. 당이잖아요. 프로니까. 근데 저는 뭐 조수영 선수가 지금 심우준 선수 1번 쓰는 것 같고 지금 하나 팬들 논란이 되잖아요. 심우준 선수가 1번으로 갔나요? 지금 연습 경기에 쓰고 있잖아요. 호주 연습 경기. 하나는 안 봐서. 근데 지금 심우준보다는 조수영이 1번이 더 낫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심우준이 통산 이제 타율이 2할 오픈 4리, 킬로율이 3할 3리면은 이거 너무 떨어지거든요. 타출 갭이. 하나가 심우준 선수를 근데 꽤 비싸게 데려오지 않았나요? 50억. 왜?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수비 때문에. 오로지 수비 근데 때문에. 그 KT도 40억대 중반에 제시했어요. 심우준 선수한테. 큰 차이가 안 났어요. 되게 의외인 것 같아요. 되게. 수비가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조수영은 뭐 센터만 볼 수 있으면 하나 같은데 관심 있을 만한 선수. 하나. 근데 다른 구단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뭔가 두산의 트레이드 마크인 새 선수이다 보니까 안 갔으면 좋겠는 게 또 큰 마음인데. 근데 지금 두산이 올해 자익수 경쟁이 가장 치열하잖아요. 치열하죠. 그러니까 조수영은 우선 주전 확보가 관건이다. 그러니까 그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좌익수 경쟁 아마 외야 봐줄 우리 새 외국인 타자가 왔잖아요. 제이크 케이브 선수. 어떨 것 같으세요? 실력이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이 선수. 근데 헨리 라모스는 완전 실패작이었잖아요. 저는 라모스 데려갈 때도 좀 갸우뚱했거든요. 진짜요? 저는 라모스? 하고 저는 그런데 실패했고, 근데 제라드 형은 뭐 대체 외국인 야수치곤 되게 잘했잖아요. 너무 잘했죠. 근데 재계약 실패한 케이스인데 제이크 케이브는 KBO 명예용병 아닌가 좀 많이 들어본 이름이에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작년에 콜로라도에서 81안타 7홈런 타율 2할 오픈 1리면 뭐 괜찮게 했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이 선수는 장타투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작은 육각형? 그러니까 골고루 해요. 수비도 괜찮고 발도 뭐 빠른 편이고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근데 괜찮고 타격도 중거리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실 야구장에 좀 맞는 유형? 그러면 이제
메이저에서 작은 육각형이면 KBO에서 좀 큰 육각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잠실 야구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 선수 뭐 괜찮아요. 고르게 할 수 있는 선수죠. 그러니까 평타를 칠 수 있는 네. 선수인데 실링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실링은 높지 않은데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할 수 네.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닐까. 그럼 제러드 영 선수하고 비교했을 땐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비슷하지 않을까요? 비슷한? 저는 그 한화 그 외국인 선수 있잖아요. 터크만. 아, 네, 터크만.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파워투는 없는데 주력은 괜찮고 네. 수비 괜찮고 네, 이런 유형.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3명의 외국인 선수 모두 다 잘 데려온 것 같죠, 이번에? 그렇죠. 작년보다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죠. 이게 구단도 그렇고 프런트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참 이번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네. 눈높이가 낮아졌으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질문이 나왔어요. 두산 베어스 올해 상위권 가능할까요? 작년에 전문가들이 부산을 우승 다크호스로 봤거든요. 저도 조금 그렇게 봤는데 네. 좀 기대 이하 4위가 좀 기대는 좀 못 미쳤죠. 그쵸. 이게 다 외국인 선수들 폭망한 탓인데 외국인 선수만 어느 정도 했으면 두산이 그 이상 했겠죠. 그쵸. 3위 내로. 근데 이제 그런 거 치고는 전 잘했다. 팬분들은 뭐 두산 팬들은 이승엽 감독을 욕하지만 근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잘 끌고 갔다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올해 중상위권으로 잘한다면은 상위권도 가능하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타격이 좀 예전만치 못하는 것 같아요. 두산 베어스? 네, 옛날에 그 두산의 그런 타격은 참 무서웠거든요. 그쵸. 그런 이제 게 좀 임팩트가 약하죠. 아무래도 야수가 좀 노쇠화된 탓이 아닌가. 이제 바꿀 네. 거니까 우리 세대 네. 교체 할 거니까. 네. 좀 중요한 건 이제 키스톤 여기서 네. 이제 그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키스톤 수비 안정이 맞죠. 관건이다. 정말 재밌는 시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럼 타격이 또 좀 노쇠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타격 코치가 이번에 박성민 코치님이 오셨어요. 네. 좀 그 되게 복불복이었던 타선에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투수 코치가 바뀌면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타격 코치는 기술적인,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 기술적인 조언을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분위기가. 근데 박성민 코치는 현역 때 워낙 유쾌했잖아요. 거의 개그맨 같았잖아요. 좋네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위기, 야수들 분위기를 살려주는 역할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승엽 감독하고도 완전 절친. 네. 그러니까, 중요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 박성민 코치의 장점을 잘 살린다면은 네. 뭐 그럴 것 같고 다만 초보 타격 코치니까 그쵸. 1군 메인을 하는 게 조금 빠르다. 사실. 네. 근데 유쾌함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가 좀 되는데.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10가지 주제를 다 이야기를 벌써 나눴는데 팬 댓글로 혹시 네, 두산 팬들이 남겨주신 네, 네. 질문이 이렇게 네. 있습니다. 두산 선발진 10개 구단에서 몇 등 정도인가요? 제가 스태티즈 WAR을 집계해 봤을 때 두산이 선발 WAR이 6이 나오더라고요. 24시즌 기준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25시즌 기준으로. 그러니까 24시즌에 네. WAR을 갖고 이제 네네. 선수를 이렇게 좀 재편해 봤을 네. 때 한 6위 정도 나오더라고요. 6위?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 작년엔 투수 WAR은 5위였잖아요. 그쵸. 불펜이 하드 캐리 해갖고. 근데 선발은 하위권이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선발은 뭐 중위권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키스톤 콤비의 변화가 생기면서 강승호 선수가 3루로 포지션을 변경했어요.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선수의 유형은 3루에 가깝다고 봐요. 진짜요? SKS 때도 그 3루를 잠깐 뛰었거든요. 한국 시리즈 1차전에 최정 선수가 좀 네. 스타팅은 못 나오는 상황이라서 강승호 선수가 그 중요한 상황에서도 3루를 봤는데 무난하게 잘했고요. 네. 이 선수의 플레이 자체는 3루에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타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이 선수가 3루를 가는 거는. 수비보다는 2루보다는 네. 3루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이럴 수는 있죠. 그 키스톤이 2명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맞아요.
하나는 그래도 좀 고정시키고 한 명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유격수가 이게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 요인이 아닐까.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까봐야 아는 시즌이 네, 되겠네요. 네, 네, 두산 네. 베어스는.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많지만 이승엽 감독이 또 마지막 해예요. 네네. 목표가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가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뭐 성적이라는 건 순위라는 네. 거는 이 파이를 나눠 맡기잖아요. 파이는 이제 KBO라는 KBO 리그의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 불행은 나의 행복이죠. 상대 행복은 나의 불행.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3강이라고 하는 팀들 있잖아요. 네. 그 팀들하고 KT까지는 제가 볼 때는 두산보다 좀 위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리즈를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못 간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4위를 했던 맞아요. 팀이잖아요. 그만한 저력이 있는 팀이니까 네. 이제 콜오빈이 뭐 한 17승, 18승 하는 거예요. 가능? 네, 그러면은 뭐 모르죠. 네. 이거는 모르는데 앞에 내 팀이 조금 세다. 두산보다는. 그 팀에도 변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맞아요. 예, 예, 예. 왜냐면 24시즌의 순위 예측 때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삼성이 코시에 갈 수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코시가 아니고 가을야구죠. 근데 그게 그거죠. 9위 아니면 10위였어요. 근데도 삼성은 네. 딱 2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뭐 사실 외국인 선수들 3명이 평타에서 네. 치면 작년보다 순위가 그 승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럼 우승네. 네. 우승하게 됐네. 예, 우승까지는 뭐. 네. 저는 아무튼 두산 베어스의 25시즌 V7을 기원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하나 물어보면은 네. 올해 10개 구단 순위 예측 한번 해보시죠. 네. 얼마나 야구 잘하시는지 한번 이걸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1위는 그냥 사심으로 하게. 아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그러니까 냉정하고 냉철한 분석. 저는 정말 두산 베어스가 우승할 것 같은데요. 아 1위로? 네. 거기서부터 신뢰성이 떨어지네. 1위를 빼고 그러면 1위는 해보세요. 예. 두산 1위. 두산 베어스가 1위, 네. 2위는 기아 타이거즈, 네. 3위는 삼성 라이온즈, 음. 그리고 4위를 음. 하나 이글스, 하나 이글스. 네, 5위는요? 5위요 LG 트윈스, 6위 KT 위즈, 네. 7위 NC 다이노스, 네. SSG가 좀 내려갔네요. 8위로. 아 그건 뭐 객관적으로 했어요. 네. SSG 왜냐면 타선이 좀 이제 에이징 커브가 많이 온 것 같아서 네. SSG 8위하고 롯데 9위죠? 네 네. 키움이 10위. 맞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짧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밑에부터 가나요? 네, 뭐 편할 대로. 일단 키움 히어로즈가 당장 이제 올해 순위니까 그냥 선수가 부족해 보여요. 네, 이 네. 포텐셜이 있는 선수가 진짜 송성문 선수랑 이주영 선수밖에 기억에 좀 안 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쟁쟁한 야수진을 뚫을 정도의 이 선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0위 했고 9위 롯데자이언츠는 제가 이번에 대만 친선 경기를 봤어요. 아, 그것도 챙겨보세요. 네,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롯데자이언츠의 대만 친선 네. 경기를 봤는데 네. 좀 롯데다. 죄송해요. 롯데 팬분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네. 진짜 제 뇌피셜인 거예요. 네. 롯데가 우승할 수도 있어요. 저는 몰라요. 롯데는 네. 조금 네. 아직은 준비가 덜 된 네. 롯데다. 네. 그러니까 파리 SSG는 작년에도 이제 솔직히 KT랑 이제 막바지까지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네. 타선이 좀 지치는 속도가 빠르다. 좀 확 가다가도 나이 때문에 그런지 꺾일 때 좀 다 같이 확 꺾이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 이런 페이스가 지속되면은 조금 가을 야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NC 다이노스는 지난 시즌에 좀 9위였나요? 네, 그렇죠. 네. 네, 이게 근데 부상 여파가 네, 컸다고 생각을 네, 해요. 네, 네. 박건우 선수, 손아섭 선수 좀 주축이 되는 친구들이 아팠는데 이제 돌아오면은 그래도 9위보단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단순하게 7위로 넣었고 6위 KT 위즈. 사실 KT 위즈도 되게 평균 나이가 30
주전 평균 나이가 30 몇 살이라고. 네, 그렇죠. 네, 이게- 30대 중반에 가까운. 아무래도 노련하고 안정적일 순 있겠지만 다른 구단들의 젊은 친구들의 에너지를 따라올 수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6위로 넣었고, LG 트윈스도 타선이 진짜 복불복이다. 이 박혜민 선수, 김현수 선수, 오지환 선수 트리오가 있잖아요. 네. 팬들이 되게 이 베테랑 트리오들이 똑같아요. 터질 때는 같이 터지는데 죽을 때 같이 죽는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LG도 그 KT랑 막바지에 경기하는 거 보고 되겠나 싶었거든요. 네. 사실 저는 LG가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 수비 실수 그때 네. 하는 네. 끝내기 실책 이런 것도 보고 하면서 네. 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단면만 봤는데 그래서 LG도 5위 정도로 했고 4위 한화 이글스 기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변화가 많잖아요. 네. 엄상백 선수 데려왔고 네. 심우준 선수도 잘 사용하고 한화 선수도 이제 문동주 선수, 김서현 선수, 황준서 선수 있잖아요. 네. 이 친구들이 작년에 조금 경험을 하고 올해 더 느낀 게 많을 거예요. 이 선수들 좀 터져주면은 높은 순위 한화 이글스 팬분들 드디어 가을 야구 조금 가을 향기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롯데는 연습 경기 봤는데 한화는 연습 경기 안 봤어요? 네. 왜요? 심심한데? 아니 몰랐어요. 어디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유튜브 가서 아, 둘 다 보셨어요? 유튜브에서 하나? 했잖아요. 네? 보셨어요? 아니 조금 봤어요. 어때요? 3연전 했잖아요. 네, 그 봤는데. 호주 대표팀하고 어땠나요? 권민규가 좋았고 네, 사실 근데 수비가 조금 2차전 때는 좀 아쉽긴 했는데 네. 뭐 지금 시기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좀 촉이 좋아요. 네. 한화가 이번에 가을 야구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진짜로. 네. 되게 안 믿으시는 것 아니. 같은데 네. 모르죠. 그거 네. 어떻게 알아요? 이건 저의 방구석 순위 예측이니까 네. 3위는 삼성 라이온즈. 네. 일단 작년에 그 서스펜디드 아니었으면 삼성이 저는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까지도 하거든요. 네. 기세였다. 네. 삼성 그리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현재 분위기도 너무 좋고 젊은 이제 선수들 영웅 선수나 이재현 선수, 윤정민 선수는 99년생인가? 나이가 조금 네, 있죠. 좀 있죠. 네. 네. 근데 되게 포텐셜 있는 야수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빠따력이 너무 출중한 삼성 라이온즈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상위권 예상을 해봤고 기아 타이거즈는 사실 제가 두산 베어스 사심으로 우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두산이 아니라면 기아가 우승할 거다 싶을 만큼 전력 자체가 빠진 것도 없고 지금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네. 강해요. 네. 기아 타이거즈가 강해요. 네. 분위기도 좋고 네. 강하고 김도영 선수가 지금도 손에 물집 잡힐 정도로 또 엄청나게 발전을 더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같은 활약을 해준다면 여기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유리 선수 부상에서 복귀를 하면 네. 무섭다. 기아 타이거즈. 그렇게 한번 예측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장시간 했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근데 사실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촬영이라기보다는 네. 야구 토크 하는 느낌으로 너무 시간 가는 줄 네.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했네요. 생각보다. 그러네요. 네. 네. 단장님은 저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좋죠. 야구 좋아하는 분하고 저도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되게 좀 그래도 야구를 좀 깊이가 있는 편. 제가 볼 때. 네. 좋았습니다. 시청자분들 두산 베어스 25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키스톤 플레이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5년 KBO 저희와 함께 즐겨보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